자,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시험을 얼마 안 남았는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약간의 그 도움을 드리고자 왔습니다. 그 시험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바로 좀 들어갈게요. 자, 지금 오늘 하실 주제가 총 15개인데 포인트 15개거든요. 시험은 약 20문제 여기서 나올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좀 자세히 몰랐던 걸 정확히 하셔서 시험에서 이 정도를 정확히 맞힐 수 있도록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 목표가 이제 20개를 목표로 하는 겁니다. 그리고 시간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문제는 다 못 풀어드려요. 문제는 이제 여러분들이 꼭 아실 문제를 위주로 풀겠습니다. 자, 먼저 포인트 1번 보시면 1번은 항상 민법에 1번 문제 나오죠. 이거부터 찍으면 재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걸 넣어봤습니다. 그럼 법조문 밑에 보시면 법조문 밑에 1번 사회질서 위반 아닌 게 나오죠. 이 5가지가 여러분 시험에서 항상 괴롭히고 시간이 많이 잡아먹습니다. 그래서 이게 5개를 딱 외워두세요. 시험에 이제 반사회적 행위 아닌 겁니다. 반사회적 법률행위 아닌 것. 그러면 대표적으로 처음에 강박 나오면 무조건 103조 아니에요. 다음 강제집행위헌할 목적 나와도 무조건 103조 아닙니다. 다음 통정의 표시 나와도 103조 아니에요. 다음 명의신탁 나와도 103조 무효 아닙니다. 다음 조세만 나와요. 조세. 뭐 양도세, 증여세 이런 거 나와도 103조 아닙니다. 그러니까 얘들이 잘했다는 게 아니에요. 다 나쁜 짓입니다. 특히 이건 108조 무효예요. 이건 부동산 실명법 무효죠. 또 103조 무효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거기 암기법 보이죠? 따서 강강솔레가 아니라 강강의 신조 하시면 돼요. 강강의 신조. 자, 해보세요. 강강의 신조. 강강의 신조. 면 103장이다고 이제 끝으로 가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강강의 신조 그랬더니 어떤 분이 저한테 건강의 시조 그러더라고요. 이건 이제 번 따라서 그러면 당연히 구독자 아끼겠어요. 그다음 밑에 이제 2번 보시면 이제 동기불법이 나오죠. 이것도 이제 시험에 나올 때가 됐습니다. 동기불법은 법률행위 자체는 좋은 겁니다. 그런데 법률행위 하게 된 동기가 103조와 연관된 거죠. 그럼 이건 원칙 유효입니다. 원칙이 중요해요. 원칙 유효입니다. 단 예외적으로 이 불법 동기가 상대방에게 표시됐거나 또는 상대방이 알려졌거나 상대방이 알고 있대요. 알려진 경우 이게 판례 원문이에요. 이때 예외적으로 이제 103조 무효가 되는 겁니다. 원칙이 항상 중요합니다. 뭐 예를 들면 갑이 도박할 의사가 있어요. 이제 도박을 내심 의사가 있는데 친척을 찾아가서 이유는 묻지 말고 2천만 원만 빌렸어요. 2천만 원 금전 차용했습니다. 그럼 이건 아주 좋은 행동이죠. 그럼 우리는 도박 목적을 알까요? 모릅니다. 따라서 이건 원칙 유효입니다. 그래서 갑은 돈 갚아야 돼요. 단반대로 갑이 우리에게 도박 목적을 표시했거나 또는 우리 이걸 알고 있대요. 그때는 돈 빌려주면 안 되겠죠. 그때 빌려줬다면 이게 103조 무효가 됩니다. 무효니까 갑은 돈 갚을 필요 없겠죠. 그래서 원칙과 유의를 잘 보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 3번 이중매매 시효완성 명의신탁 나오죠. 몇 글자입니까? 다 4글자예요. 그 밑에 1번 더 선압불문 4글자, 적극가담 다 4글자입니다. 4글자 똑같다라고 기억하시면 돼요. 이게 헷갈리기 때문에 3가지를 같이 정리하면 헷갈리지 않습니다. 자, 이런 거죠. 갑소유 부동산이 있다면 이걸 을과 제1매매계약이 있어요. 을 앞으로 등기하지 않고 병과 다시 제2매매합니다. 그럼 을이 제1매수인, 병이 매수인이죠. 그럼 누가 부동산 소유권 취득하죠? 먼저 등기한 사람. 정답은 맞았어요. 병에게 등기하니까 정답 맞히면 돼 우리는. 그래서 병에게 등기하면 이 병은 이 앞사실을 알았던 몰랐던 무조건 소유권 취득하죠. 선악 불문하고 소유권 취득합니다. 단 병이 여기에 적극가담했다. 적극가담이 적극 권유, 적극 기망 그런 말이죠. 또 이번에 주택관리사에 적극 종용이라 나왔어요. 다 같은 말입니다. 이게 다 이렇게 되면 그때 병을 사회적 비난합니다. 그때 103조 무효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예외적으로 이렇게 무효가 됩니다. 이제 똑같은 게 갑소유 부동산을 을이 시효완성했어요. 을이 처음에 시효완성. 그럼 을은 갑에게 등기청구권이 있죠. 등기하기 전에
갑이 병에게 팔았습니다. 이렇게 팔게 되면 병은 악이어도 소유권 취득합니다. 다음 병이 여기에 적극 가담하게 되면 그때 103조 무효가 돼요. 똑같은 시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명의 신탁자예요. 명의 신탁자가 갑에게 명의 신탁이 있습니다. 얘가 수탁자죠. 그럼 갑은 잘 가지고 있다가 을에게 넘겨줘야겠죠. 근데 을 배신하고 을에게 팔았어요. 팔면 부동산 실명법에서 수탁자 등기 무효이더라도 이자와 거래한 제3자는 악유효도 보호되죠. 악유효도입니다. 단 여기서 이제 적극 가담하면 그때는 103조 무효가 돼요. 세 가지가 똑같다. 네 글자씩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넘겨보시면 이제 문제가 나오죠. 자, 이제 우리는 객관식은 잘 찍어야 되면 찍는 게 실력이에요. 1번 문제는 갑을병 나왔죠. 그럼 옳은 거예요, 틀린 거예요? 1번 문제는 제일 끝에 틀린 거 물어봤죠. 갑을병 나오고 틀린 것은 정답 항상 4번 5번이에요 4번 5번입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없으면 밑에부터 있는 거예요. 꼭 1번 들을 필요 있나요? 그러니까 제가 좀 이따가 감정평가 상방식이 아니라 찍기 사방식을 말씀드려요. 이 쉬는 시간에 네이버에 사방식 치면 제가 나와요. 제 블로그가. 거기에 이제 사방식 있는 겁니다. 이대로 하시면 찍으면 거의 다 맞춰요. 이제 찍는 것도 다 실력입니다. 그래서 이제 갑을병 나오고 틀린 거 그러면 4번 5번이 답이에요. 자, 1번부터 보시면 갑이 자신 부동산을 을에게 매도하였는데 그 사실을 잘 아는 병이 갑의 배임행에 적극가담 나왔죠. 그럼 동그라미 쳐놓으시고 적극가담. 그럼 103조 무효죠. 가담에서 그 부동산을 매수해서 소유권 등기 받았죠. 이제 틀린 겁니다. 이제 103조는 당연히 이중매매가 제일 중요합니다. 다시 보시면 갑소유 부동산을 을과 매매했죠. 근데 을 앞으로 등기하지 않고 병과 다시 매매했습니다. 그 병에게 등기하면 원칙 유효지만 이렇게 적극 가담했다 했죠. 그러면 이제 103조 무효가 돼요. 그래서 이 등기 무효가 됩니다. 이 등기 무효면 이거 말 써야겠죠. 그럼 이건 유효기 때문에 우리 직접 등기 청구할 수 있나요? 직접 할 수 없죠. 둘이 아무 관계 없죠. 그래서 을은 갑을 대위해서 이걸 말소하게 됩니다. 근데 이게 좀 논리가 이상해요. 1억의 이중매매는 103조 무효죠. 그럼 1억에 등기한 것은 불법원인 금입니다. 따라서 갑은 병에게 반환 청구할 수 없어요. 그럼에도 우리 판례는 이유는 되지 않아요. 말이 안 되니까. 우리 판례는 그냥 을은 갑을 대위해서 말소한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논리가 안 맞죠? 분명히 불법원인 겁이라 갑이 말소할 수 없는데 을은 갑을 대위한대요.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이걸 시험에 잘 내는 겁니다. 대학 교수들 사법고시 합격 못했어요. 판사들 합격했거든요. 근데 판사들 이제 꿀리잖아요. 제가 합격 못했으니까. 법원 논리가 안 맞으니까 이걸 해마다 시험 내는 거예요. 말이 안 되잖아요. 갑은 반환 청구 못하는데 갑을 대위한대요.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이건 내오셔야 돼요. 그래서 말이 안 되니까 논리가 안 맞아요. 그래서 이중매매 무효일 때는 등기 말소 딱 하나예요. 매도인 D밖에 없습니다. 그래 오셔야 돼. 말이 안 되니까. 이게 이해됩니까? 아니 이제 논리적으로 이해가 안 되죠? 그렇죠? 그래서 대위 말소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 상태에서 이제 말소당하기 전에 병이 정에게 팔았네요. 팔고 등기하면 정은 당연히 앞사실 모르겠죠? 정이 선의 무과실로 나와요. 선의 무과실. 그러면 소유권 취득합니까? 못하죠? 절대적 무효니까 뒷사람도 무조건 무효가 되는 거죠. 뭐 알았도 몰랐도 무효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등기가 나오면 시험장에서는 지금 이렇게 차분히 풀거든요. 시험장에 시간이 쫓기니까 실수를 하게 돼요. 그러죠? 그래서 등기는 이렇게 하시면 돼. 이제 앞등기 유효면 수학으로 100이에요. 수학으로 100. 그걸 넘겨받으면 100 다 취득해요. 납사실 알았던 몰랐던 100은 100 달려가면 됩니다. 근데 앞등기가 무효라면 0이죠. 0을 승계하면 받을 게 없어요. 원칙 절대적 무효. 선이 무과실이어도 앞이 0인데 받을 게 있습니까? 원칙 절대적 무효. 네, 좀 이따 이제 제3자 보호가 나오죠. 107조부터 뭐 비통착사 그런데 선이 3자가 나오면 그땐 예외적으로 법 규정 때문에 0이 100 유효로 바뀌는 겁니다. 이 시간부터 등기는 이대로 하시면 절대 안 틀려요. 그래서 100은 100 쭉 하시면 돼요. 무조건. 0은 원래 0이죠. 근데 제3자 보호가 있으면 0이 100으로 바뀌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전에 이세돌하고 알파고 바둑했죠. 이세돌이 왜 졌어요?
생각하니까죠. 생각하니까. 알파고처럼 공식대로 여기 쭉 그냥 하시면 돼요. 무조건 하시면 되는 겁니다. 절대 안 틀려요. 알파고가 이겼잖아요. 그래서 이제 문제를 보겠습니다. 자, 1번에 2번 지문 있죠? 제가 이제 볼 것만 집어넣는 겁니다. 을은 병에게 소유권 의존에게 청구할 수 없죠. 3번처럼 을은 갑을 대위합니다. 그럼 4번은 병 무효죠. 그럼 병 밑에 0 쓰요. 0 무효 0. 무효 쓰면 시간 걸리니까 0으로부터 그 부동산 전득한 종 노도 0이에요. 0. 0 쓰시고 그럼 0이 선이면 소유권 취득 틀렸죠. 0이라 썼잖아요. 취득 못합니다. 다만 2번 문제는 첫 계약이 나오면 첫 계약을 시작할 때 한 약정은 103조 무효입니다. 근데 첫 계약을 끝낼 때 한 약정은 103조가 아니죠. 그렇죠? 첫 계약을 시작하는가 끝내는가 보면 돼요. 그럼 2번은 자신의 동그라미 쳐보세요. 부정행위 용서 동그라미. 첫 계약 시작해요. 끝내요? 안 해봐서 모릅니까? 부정행위 용서 시작해요. 끝내요? 끝내는 거죠. 설마 여보 미안해 바람 좀 필게 먼저 양해를 구합니까? 들켜가지고 머리털 싹 뽑히고 용서 구하는 거예요. 그럼 첫 계약 끝내죠. 그러니까 볼 것도 없어요. 제일 끝에 그냥 반사적 법률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데서 맞았습니다. 끝내니까. 다음 3번 문제 보세요. 이제 사회질서 반하는 법률행위 설명 옳지 않은 거죠. 1번이 노태우 판례요. 옆에 노태우 써놓으시고 물론 쓰기 싫은 이름이지만 노태우가 불법으로 비자금을 조성했죠. 그리고 이 비자금을 그 당시에 쌍용그룹 김석원이라는 사람한테 맡겼어요. 이 물건 돈을 맡긴다를 임치한다 그럽니다. 그럼 이 비자금 조성은 불법이에요. 이 판례는 이 임치 이게 103조 무효인가 아닌가 이걸 판단해. 임치. 그럼 만약 이게 103조 무효라면 불법인 거 봐라. 노태우가 반환 청구할 수 없죠. 그럼 국가가 노태우 대신 반환 청구를 썼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103조 무효가 아니라 그랬어요. 103조 무효 아니면 반환 청구할 수 있죠. 그리 판시한 겁니다. 국가가 노태우 대신 뺏어올 수 있어요. 그래서 2번은 비자금을 소극적으로 은닉하기 위해서 임치 동그라미 임치를 물어본 겁니다. 임치한 것은 사회질서 반하지 않죠. 맞습니다. 다음 4번 질문 있죠. 반사적 법률행위에 의한 무효를 가지고 선의 제3자 보호 안 되죠. 이 3자에게 그럼 대항할 수 있다죠. 주장할 수 있다 없다가 틀렸습니다. 다음 5번을 읽어보시고 이제 4번 문제 봐보세요. 4번은 반사질서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거죠. 4번에 강제집행 나왔잖아요. 아까 강강호 신종 볼 것도 없어요. 제일 끝에 그냥 볼 수 없다 맞았어요. 문제 4번이 문제가 반사질서죠. 그러니까 강제집행 온 순간 제일 끝에 없다 하면 끝나는 겁니다. 다음 5번 질문이 아직 시험에 안 나왔죠. 5번은 이제 올해 가장 유력합니다. 그럼 항상 시험이 뭐가 나올까 예상을 해야 돼요. 자, 갑과 을이 있는데 을이 갑에게 도박 채권이 있습니다. 그럼 갑이 도박빚이 있죠. 돈을 갖고 싶은데 돈이 없어요. 어떻게 할까 하다가 내 부동산이라도 팔아서 갚아야지. 이걸 팔기로 했어요. 근데 자기가 좀 팔기 뭐하니까 도박 채권자에게 내 부동산 팔아달라고 매도할 대리권을 줬습니다. 매도할 수권행위를 했어요. 그래서 도박 채권자가 대리권 있죠. 병을 만나서 저 X 부동산을 매매한 겁니다. 매매를 파는 거죠. X를. 그 다음에 이때 누구 이름이 현명해요? 갑 이름이 현명했겠죠. 딜이니까. 그리고 등기를 넘겼어요. 그리고 이렇게 판 돈으로 도박 채권 대신 도박 채권에 변제 충당으로 약정했습니다. 돈 없으니까 판 돈으로 대신 갚기로 한 거죠. 변제 충당 약정했어요. 이 모든 일련 행위 중에서 이제 도박과 관계 있는 것과 관계 없는 게 있죠. 그러죠? 이쪽은 도박과 관계 있죠. 도박빚 거기에 대신 갚는다. 이건 이제 103조 무효입니다. 이건 103조 무효가 돼요. 근데 이 아래쪽 도박 채권자 아니더라도 매도할 대리권 줄 수 있죠. 그죠? 그다음에 매매할 수 있죠. 그다음에 얘가 병이 몰랐다면 얘들은 도박과 아무 관계 없어요. 그럼 얘들은 유효입니다. 유효. 이 판례 처음 보세요? 많이 보셨죠? 왜 근데 처음 보는 표정을 주시니까? 이 판례 이건 유효죠? 그럼 여러분이 출제자라면 이 노란색 무효를 내겠어요? 빨강색 유효를 내겠어요? 당연히 이겁니다. 이건 누가 틀릴까 이걸? 안 틀려요. 1월달만 다녀도 시험은 당연히 이걸 낸 거 이거. 당연히 이걸 내는 겁니다. 그러겠죠? 항상 우리는 출제자가 돼야 돼요.
그래서 5번 보시면 이제 도박채무 편지 나왔죠? 그럼 저 같으면 안 읽어요. 제일 끝에 마지막에 무효가 틀렸어요. 뻔히 이거니까 유효 이거. 근데 이제 조심 들으니까 우리는 자 5번 다시 봐볼게요. 도박채무 변제를 위해서 채무자로부터 부동산 처분을 위의받은 도박 채권자가 그 부동산을 제3자에게 매도한 경우 그 제3자가 도박 채권자를 통해서 그 부동산을 그 다음에 동그라미 칩니다. 매수한 행위 동그라미. 즉 결국 이거 물어봅니다. 매수한 행위는 그 제3자가 계약 당시 이와 같은 사정을 알지 못하였더라도 반사질서 법률행위 무효 틀렸죠? 아닙니다. 그 다음 이중매매는 아까 적극가담 무효죠? 꼭 매매에 국한한 거 아니죠? 그래서 뭐 이중 저당권 또는 5번처럼 이중 임대차 다 적용돼요. 그래서 5번 문제 부동산 이중 매매가 반사적 법률에서 무효가 된다는 법리는 동그라미 쳐보세요. 이중 임대차. 이중으로 임대차 경우도 다 적용돼요. 이때도 적극가담 무효. 우리 시험에 안 나왔으니까 주의하셔야 돼요. 단 6번 문제 반사질서 법률행위 당하면 무효인 거 그랬죠? 그럼 기억이 어떤 글자가 보여요? 아까 강강의 신저였죠? 기억에 강박 있잖아요. 니은은 강제집행. 디귿은 조세. 그럼 답은 하나 있을 거 아니에요. 까답이 그냥 리을이에요. 리을. 2번. 그래서 강강의 신저여시면 답이 확보리 보입니다. 자, 리을은 이거죠. 이미 매도된 부동산을 알면서도 매도인 배명에 적극 가담했다. 그러게 이루어진 저당권 다 무효입니다. 아까 5번처럼 이중 임대차도 적극 가담 무효예요. 꼭 매매에 국한한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다음 이제 오른쪽 보시면 포인트 2번이 있죠. 비즈니스 버시인데 우리가 이제 비통착사강 쪽을 공부하는 거죠. 이쪽이 민법에서 아마 제일 어려웠죠 처음에. 107조부터 비통착사강이라고 보통 부르죠. 그럼 비통착사강에서 비통착은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합니다. 불일치. 사기강박은 하자 있는 거죠. 하자가 있지만 의사와 표시는 일치합니다. 그래서 일치와 불일치 완전히 다르죠. 그래서 이쪽은 이렇게 완전히 달라요. 완전히 다르죠. 그래서 먼저 확인할게. 여기 강박. 강박은 의사와 표시가 일치죠. 비진이 표시는 불일치예요. 강박은 절대 비진이 아닙니다. 주소가 완전히 다르죠. 강박은 절대 비진이 아니에요. 얘는 107조고 얘는 110조입니다. 조문이 다르죠. 같으면 조문을 한 개로 썼겠죠. 전혀 달라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강박 나오면 무조건 비진이 아니다 외우셔야 돼요. 강박이 쫄았단 말이죠. 같은 말이 강제예요. 강제. 같은 강시죠? 같은 강시예요. 강철도 강시인데. 아무튼 강박이에요. 그럼 107조 아니다. 강철이 누구인가 모르시는 거구나. 원장님이 강철이잖아요. 그래서 강박 나오죠? 무조건 비진이 아니다 외우셔야 돼요. 이제 외우는 겁니다. 그럼 이제 107조 법조문 봐볼게요. 107조는 법조문이 시험에 제일 잘 나옵니다. 일단 107조 보시기 전에 자 봐보세요. 어떤 남자가 여자를 꼬셔요. 남자가 여자를 작업하는데 남자가 그래요. 아, 그 여자 꼬실 수 있었다. 그 여자 꼬실 수 있었는데. 꼬셨다요? 못 꼬셨다요? 못 꼬셨다죠? 못 꼬셨다요. 이번에 시험 보고 이런 말 하면 절대 안 되겠죠? 이번에 시험 보고 나서 아, 이번 시험 합격할 수 있었다. 이번 시험 합격할 수 있었다. 합격했다요? 떨어졌다요? 떨어졌다죠? 이 말 절대 하면 안 됩니다. 우리 합격했다요. 그럼 아, 내가 저것을 알 수 있었다. 알 수 있었다. 알았다요? 몰랐다요? 저 몰랐답니다. 몰랐다요. 아까 못 꼬셨다. 합격 못했다. 몰랐다요. 그러니까 알 수 있었다 약자가 알았다가 아니에요. 이 약자는 몰랐대요. 몰랐다. 몰랐답니다. 다 못 꼬셨다. 합격 못했다. 몰랐다요. 왜 이거 두 개는 잘하는데 이것만 모르는지 모르겠어요. 몰랐답니다. 그걸 머리에 탁 각인시켜야 돼요. 그럼 107조 1항 봐볼게요. 의사표시는 표의자가 진위 아님을 알고 한 것이라도 원칙 효력이 있다. 원칙 유효죠. 이걸 원칙 무효라고 시면 잘 내요. 원칙 유효. 그러나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위 아님을 알았거나 이를 알 수 있었다 나오죠. 그럼 알 수 있었다 알았다 몰랐다? 몰랐다요. 그렇지만 실수로 모른 거죠. 과실. 그래서 다시 이를 알 수 있었을 경우에 그때 예외적 무효죠. 그 다음 2항에서 전항의사없이 무효는 선의 3자에게 대항 못합니다. 선의 3자가 보호되는 거죠.
그럼 이제 107조는 법조문을 정확히 잘 분석하셔야 돼요. 비진이 표시는 예를 들면 이렇게 하는 거죠. 증여할 의사 없이 증여한 겁니다. 사직할 의사 없이 사직원 제출했어요. 그 원칙 표시대로 유효입니다. 원칙 유효 효력이 있다. 원칙 유효. 단 예외적으로 표의자의 진위 아님을 상대방이 알았대요. 알았거나 아까 알 수 있었다. 그때 예외적 무효가 됩니다. 그리고 이 무효 가지고 이제 선의 3자에게 대항할 수 없어요. 선의 3자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이게 아까 몰랐답니다. 몰랐다. 그래서 우리가 선 이야기를 정확히 분석하셔야 돼요. 이 선 이야기에서 해마다 정답이 2개나 나와요. 보통 선인 어떤 건 몰랐다죠. 또 몰랐다 모르는 경우입니다. 악인은 알았다 안 경우예요. 알았다. 일단 이렇게 구분되죠. 그럼 선인과 다시 무과실과 과실이 있어요. 무과실과 과실. 여기서 과실이란 주의무 위반이죠. 그 무과실은 몰랐는데 모르는데 잘못이 없다 이 말이죠. 그 말이 전혀 몰랐다, 꿈에도 몰랐다 이 말입니다. 전혀 몰랐대요. 꿈에도 몰랐다. 즉 모르는데 잘못이 없는 거죠. 이것은 몰랐어요. 몰랐는데 실수로 모른 거죠. 그럼 반대해서 가세요. 실수로 몰랐습니다. 그럼 실수가 없었다면 알 수 있었다요. 실수가 없었다면 알 수 있었다. 그러니까 알 수 있었다는 알았다요, 몰랐다요. 몰랐다요. 몰랐답니다. 몰랐는데 실수로 모른 겁니다. 그럼 실수가 없었으면 알 수 있었어요. 이렇게 선의가 과실과 무과실 아닙니다. 악의는 더 이상 뭐가 없어요. 알았으니까. 과실 무과실은 모르는데 잘못이 있는가 없는가 보는 겁니다. 아는 게 뭐 죄입니까? 아는 게 죄예요? 아는 건 똑똑한 거죠. 그러니까 여기는 과실 무과실 안 나와요. 모르는 게 어떻게 멍청한 왜 자기만 몰라요? 멍청한 놈이에요. 왜 몰라? 모르는데 잘못이 있는가 없는가 따진 겁니다. 아는 게 죄입니까? 그러죠? 그래서 과실 무과실은 선의를 전제로 쓴 말이에요. 선의. 악의는 그런 말 안 나옵니다. 그럼 이걸 107조로 대입해 보면 107조로 표의자 진위 아님을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면 그때 무효가 돼요. 107조 무효. 그럼 나머지 무과실 하나 남았죠. 이건 당연히 선의를 전제로 쓴 말입니다. 그래서 비진이가 완전 유가 되려면 이거 거꾸로 뒤집으면 돼요. 이건 상대방이 알았다 반대가 뭡니까? 몰랐다 선의. 알 수 있었다 반대가 과실이죠. 반대가 무과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거 정확히 따지면 여기는 알았거나 오와예요. 오와.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 오와 반대가 뭐예요? 엔드니까 여기는 선의 엔드 무과실이에요. 무과실은 선의를 전제에 쓴 말이니까. 그래서 정확히 이렇게 뒤집으면 돼요. 그래서 이걸 이제 정확히 오는 겁니다. 그래서 107조는 일단 상할수 반대가 상소모로 정확히 오시면 돼요. 아셨죠? 이거 제가 예전에 고시 공부할 때 그 강사한테 제가 배운 거거든요. 지금까지 제가 써먹고 있어요. 예전에 고시 공부할 때. 그래서 상할수 반대가 뭐예요? 상소 외우세요. 상할수 반대, 상소모 이렇게. 알았다 반대, 몰랐다. 과실 반대, 무과실 외우시면 되는 겁니다. 외울 수 있겠죠? 상할수, 상소모 외우시면 돼요. 그럼 이제 법조문 보셨죠? 이제 법조문 밑에 1번 의의를 보세요. 1번 의의. 1번 의의는 진위. 여기서 말한 진위가 무슨 말인가? 시험에 가끔 잘 나오죠. 그럼 비진위에서 진위가 무슨 말인가? 진위. 글자 그대로 진짜 의도 그 말이죠. 근데 우리는 법을 공부합니다. 우리는 국어 시간이 아니에요. 그래서 진위는 이제 사회 통념에 따라 판단합니다. 그럼 진위 의미가 가는 게 이제 전두환 판례예요. 듣기 시는 오늘 많이 나오죠. 전두환이가 5공화국 쿠데타 정권 잡았죠. 그리고 그 전에 정치인들 2공화국, 3공화국, 4공화국 정치인들을 다 불렀어요. 이 자들이 그동안 전두환 멍청하다고 무시했거든요. 이거 부정축제를 엄청 많이 했어요. 전두환이 쿠데타 정권 잡고 남산 지하에 계엄사령부 다 불렀습니다. 지하로. 그래서 너희들 오늘 밤 죽을래. 그동안 부정축제한 재산 다 내놓을래 그랬어요. 그럼 줄까 안 줄까요? 당연히 줘야겠죠. 전두환이 가만히 두겠어요? 당연히 다 증여했습니다. 억울해도 어쩔 수 없어요. 그러다가 대통령이 누구를 받겠죠? 노태우 받겠죠? 그래도 입 못 엽니다. 그러죠? 돌려달라 죽어요. 그러다 대통령 누구를 받겠죠? 김영삼.
김영삼이 문민정권을 해서 이들 다 깜빵가고 사형 선고본했죠. 그러니까 그때 이제 입을 열어요. 드디어 우리 재산을 찾아줄 구세주가 나타났어요. 드디어 입을 엽니다. 근데 강박을 당해서 정했잖아요. 근데 강박은 취소사예요. 취소해야 할 텐데 이들은 지금 현재 취소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취소권은 행사 기간이 있죠. 3년, 10년. 정권 도움 바뀔 때 이미 10년 지나버렸습니다. 더 이상 취소를 못해요. 그래서 이 자들이 무효사유를 무효사유. 무효는 처음부터 10년, 100년이라도 여전히 무효거든요. 그래서 무효사유를 정합니다. 밑에 판사들이 이 사람들 돈 돌려주겠어요? 절대 안 돌려줍니다. 다 나쁜 놈들이죠. 그래서 이 자들이 어떠한 무효사유를 주장해도 판사들이 절대 안 받아줘요. 그중에 첫째 무효 정한 게 이게 비진이 표시 그랬어요. 비진이 표시. 왜냐하면 이 자들이 재산 증여했잖아요. 증여할 의사 있어요, 없어요? 없는데 강박으로 증여했죠. 그럼 전두환이가 이 자들 리치면서 알아요, 몰라요? 당연히 알겠죠. 전두환이가 누구예요? 증여할 의사 없이 증여한다는 거 당연히 알았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알았으니까 107.5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판사들이 비진이 표시 아니라 그랬습니다. 그때 나온 말이 뭐라고 했냐면 그때 진이 의미가 나와요. 진이 107.5란 진이란 당신들이 진정 마음속으로 바라는 게 아니에요. 진정 마음속으로 바라는 게 아닙니다. 이게 아니고 당시 상황에서 최선이라고 판단했다. 이게 진이에요. 당시 상황의 최선, 이게 진입니다. 이 사람들은 그날 밤 안 죽으려면 이게 최선이었어요. 이게 그랬죠. 그러니까 당신들은 진이를 말했지 그날 비진이 아니라 했어요. 그때 넘팔립니다. 이처럼 이 사람들이 특정한 재산을 증여했잖아요. 그래서 진이란 특정한 내용의 의사표시를 말합니다. 그리고 진정 마음속으로 바라지 아니하였더라도 당시 상황의 최선, 그게 진이에요. 그날 밤 당신들은 아주 최선을 말해서 비진이 아니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또 다른 무효를 주장해요. 이게 백사조 폭리행위, 불공정한 법률행위 무효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아니라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백사조는 증여와 같은 무상행위 적용돼 안 돼요. 적용 안 되죠. 그대로 안 팔려요. 백사조는 무상행위 적용 안 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통정허위 표시 뭐라 그랬어요? 허위 표시 뭐요? 108조. 그러니까 판사들이 잠깐 망치를 놓고 웃었어요. 지금 너희들하고 전두환이 같이 짜고 칠 구멍이냐? 그래서 너희들은 같이 짤 구멍 아니라 했어요. 이 통정이 둘이 짰단 말이잖아요. 둘이 짤 구멍이에요 지금. 쫄아서 말도 못하는데. 그래서 너희들은 그때 이거 아니라 했어요. 이렇게처럼 어떤 무효를 내도 절대 안 받아줬습니다. 그래서 아까 다시 해온 거 강박은 절대 무아니다. 비진이 아니에요. 비진이 아닙니다. 그러게 이제 1번 의 있죠. 그럼 1번에 동그라미 1번 봐보세요. 지금 3페이지죠. 자, 동그라미 1번. 여기서 말한 진이란 특정한 내용을 사표시를 하고자 하는 표의자의 생각을 말하는 것이지 표의자가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라는 사항을 말한 것은 아니므로 비록 강제 나왔죠. 그럼 강제가 강박이죠. 그럼 강박은 무아니다. 비진이 아니에요. 강제 바로 아랫줄에 밑줄 있죠. 강제 바로 아랫줄 밑줄. 증여 내심적 효사가 결여된 것, 이게 비진이 표시죠. 라고 할 수 없다 해서 그렇죠. 그래서 강박은 절대 비진이 아니다 보시면 돼요. 이번에 밑줄은 당시 상황의 최선, 이게 진이죠. 이렇게 의미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번 구체적 법률관계 사례가 나와요. 예, 사례를 대비해서 사례 연습 해보겠습니다. 갑자기 분위기가 입에 당겼죠? 원래 이리 조용하나요? 여기하고니? 이제 사례를 해볼게요. 아까 사례 항상 이래가세요. 앞사람 100이면 무조건 100이에요. 0은 원래 0입니다. 근데 제3자 번호는 100이 돼요. 이제 갑이 부동산 있는데 증여할 의사가 없어요. 증여 의사 없는데 친구 우리에게 증여한다 말하고 부동산 등기를 넘겨줬습니다. 그럼 내심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지 않죠? 갑이 알고 있죠? 이게 비진 표시예요. 그럼 비진이 원칙 유효입니다. 원칙 유효예요. 근데 우리 이제 병에게 다시 팔았다 해보세요. 팔고 등기하면 병은 일반적으로 이런 사실 모르겠죠. 근데 병이 알았다 해보세요. 몰랐던 알았던 병은 무조건 소유권 취소합니다. 아까 공식대로 앞등기 유효 100이죠.
너도 무조건 패 가시면 돼요. 무조건 유입니다. 이렇게. 뒷사람 무조건 유효겠죠. 백은 배 가면 끝나는 겁니다. 이번에는 이제 갑이 다시 증여사가 없어요. 증여사 없이 을에게 증여한다 말하고 부동산 소유권을 넘겼죠. 근데 을도 갑 마음을 안 돼요. 갑이 혹시 내가 어떻게 될까봐 나를 위해서 이런 행동을 해주거나 을도 알았어요. 그래서 을도 상대방 닦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대요. 상할수. 그때 이외적 무효가 돼요. 상할수 무효. 근데 우리 돈이 너무 급해서 일단 병에게 팔았습니다. 팔고 등기하면 원래 앞등기 무효면 뒷등기 무효야 되죠. 근데 무효 원인이 비진이 표시입니다. 그럼 비진이 표시 무효는 선이 삼작에 대항 못해요. 병이 선인가 악인가를 나눠봐야 돼요. 선이 악인을 나누는 겁니다. 그럼 병이 선이면 보호되죠. 그럼 앞등기 0, 0이더라도 0이 100으로 바뀝니다. 100으로. 그럼 뒷사람 무조건 100이겠죠? 되는 겁니다. 근데 악인은 보기 좀 없잖아요. 원칙대로 0이 0에서 무효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등기는 유공식 이대로 하시면 돼요. 절대 안 틀립니다. 그러게 살인을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제일 밑에 3번 적용 범위에서 이 비통착사강 규정들은 재산상 법률행위만 적용되죠. 가족법상행위나 공법행위 적용 안 됩니다. 그래서 밑에 판례의 내줄 한번 읽어보세요. 공무원이 사직 의사를 표시했다. 공법행위는 항상 표시대로 유효해요. 표시대로. 그럼 잘린다 이 말입니다. 107조 무효 아니에요. 읽어보면 되겠습니다. 넘겨보시면 문제가 나옵니다. 다시 아까 107조는 상할수 무효죠. 상할수 반대가 뭐예요? 상소무, 상소무 유효. 외우셔야 돼요. 자, 1번 문제 보세요. 갑은 그 엑스토지를 내심의사와 달리 이게 비진이죠. 을에게 기부하고 을 앞으로 이전 등기 동원하십니다. 유효예요, 무효예요? 원칙 유효, 유효세요. 원칙 유효. 100. 등기를 마쳤다. 갑을 사이의 법률강의 설명 옳은 거죠? 1번 갑 의사 표시는 무효 틀렸죠? 원칙 유효. 유효이고 을이 갑의 진위를 몰랐더라도가 아니라 아까 언제 유효죠? 상선무. 몰랐더라를 모르고 과실없다면 그래야 돼요. 몰랐더라를 모르겠어요. 모르고 과실없다면 하는 겁니다. 그럼 엑스토지 소유권 취득할 수 있다. 4번은 밑에 4번 지문 나오죠. 그럼 4번은 가장 중요한 말이 뭐예요? 그렇죠. 알 수 있었다요. 자, 4번은 을이 통상윤주의만 기울여서도 하나도 안 중요해요. 갑오진이를 알 수 있었다. 상할수 아까 상할수 뭐요? 알 수 있었대요. 알 수 있었다면 을은 엑스토지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 맞았죠. 무효. 그러니까 여기서 상할수 무효. 상할수 무효. 반대말 상소무예요. 상소무. 외우면 절대 실수를 안 합니다. 5번 을 100이죠. 유효. 을 100 써서 100. 을로부터 엑스토지 매수에서 이전 등기 경남 병 너도 100이에요. 무조건 여기 100은 100. 뭐 알았도 몰랐도 무조건 100. 100은 100. 병 밑에 100 쓰시고 100. 병이 갑오진이를 뭐 알았도 몰랐든 엑스토지 소유권은 여전히 갑에게 있다 틀렸죠. 병이 소유자죠. 병 유효. 100 썼으니까. 그래서 4번이 답입니다. 다마리 2번 문제 봐보세요. 이제 옳지 않은 거죠. 1번 사인의 공법행위에는 진위 아니 의사표시 무효. 무효에 관한 규정 107조죠. 107조 적용되지 않습니다. 3번 표의자가 의사표시 내용을 진정으로 바라지 아니하였더라도 당시 상황에서 그것을 최선이다. 이게 진위라 그랬어요. 4번은 어떤 말이 중요해요? 4번은 어떤 말이 중요합니까? 강제, 강박. 강제 나왔죠. 그럼 제일 끝에 진위 아닌 의사표시를 할 수 있다 맞았어요. 강제는 비진이 아니다. 그러니까 여기 되면 바로 푸는 겁니다. 그걸 언제 다 읽어요? 읽다가 강제를 잊어버려요. 강박은 무조건 비진이 아니다. 외우는 겁니다. 5번 진위 아닌 의사표시 진위는 표의자가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라는 상을 말한다 틀렸죠. 바라는 게 아니죠. 정답 5번에 딱 숨겨놨죠. 이렇게. 그러니까 틀린 건 5번, 4, 5번이 답이면 뭐든지. 다음 3번 문제. 매매계약에서 비진위 표시는 상대방이 선이며 과실 없는 경우 상선무죠. 선이 무과실. 그때 하나의 유효 맞았죠. 이건 5가 답입니다. 맞았어요. 4번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위 아님을 알았다는 것은
그 다음 가로쳐 보세요. 무효를 주장하는 자 가로칩니다. 맞았습니다. 뭐든지 무효 사유나 취소 사유는 주장자 입증이에요. 예, 4번은 맞았습니다. 1번 이제 오른쪽 와보세요. 이제 포인트 3은 사기강박이 나왔죠. 이 사기강박도 110조 법조문 있잖아요. 법조문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1항과 2항을 잘 비교하셔야 돼요. 자, 먼저 1항 보시면 사기나 강박은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습니다. 2항 보시면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에 관하여 제3자네요. 제3자의 동을 적으세요. 제3자가 사기나 강박을 행한 경우에는 그 다음 밑줄이 나오죠. 밑줄 아까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하나요 밑줄. 그죠? 아까 상할수. 그때 하나요 그 의사표시 취소할 수 있다. 사망 전 이항 의사표시 취소는 선의 3자에게 대항 못하는 거죠. 예, 선의 3자 보가 있습니다. 그럼 110조는 1항과 2항을 정확히 잘 비교하셔야 돼요. 그것도 법조문이 시험이 아주 잘 나오고 있죠. 그럼 110조 1항은 당사자가 한 사기강박입니다. 법률행위를 갑과 을이 했어요. 갑과 을이 법률행위했을 때 그 중에 당사자 중 한 명이 사기강박이 있어요. 뭐 갑이 을을 사기강박했다. 그래서 을이 갑에게 속았거나 쫄아서 매매했습니다. 그럼 을은 매매계약 취소하겠죠. 매매계약 취소할 수 있다. 이게 110조 1항입니다. 네, 110조 2항은 제3자에 우리가 찾겠잖아요. 이것은 법률행위는 갑과 을이 했어요. 네, 사기강박은 누가 했죠? 이들이 아니라 제3자. 매매 당사자 아닌 자요. 제3자 병이 있다면 병이 을을 사기강박했다 해보세요. 그럼 을이란 사람이 병에게 속았거나 쫄아서 병이 아니라 갑과 법률행위했죠. 그럼 을 의사표시에서는 둘이 매매계약 당사자죠. 그럼 하자에 있는 의사표시한 자를 표의자 그래요. 누가 하자에 있는 의사표시했죠? 을이 당했잖아요. 그래서 매매계약 당사자 중에 이자가 하자가 있죠. 얘를 표의자랍니다. 그럼 얘는 매매계약 상대방이에요. 네, 상대방. 다시 의사표시에서는 하자에 있는 의사표시한 자를 표의자 그래요. 갑이 안 당하고 을이 당했죠. 얘가 하자에 있겠죠. 얘가 표의자, 얘가 매매계약 상대방입니다. 그럼 우리는 당해서 매매했으니까 취소할 수 있어요, 없어요? 원칙 취소 못합니다. 만약 이걸 취소할 수 해버리면 이런 일이 발생해요. 그러니까 우리 생각에는 갑이 시켜서 했을 것 같죠? 갑이 병을 시켜서 했을 것 같죠? 근데 그렇지 않아요. 법에서는 두 사람을 가깝게 봐요. 만약 이걸 취소할 수 해버리면 우리 어젯밤에 매매했죠? 후회했어요. 친구 하나만 꼬시면 돼요. 그저께 너가 나를 속였다 그래. 그저께 칼 들고 나를 찾아왔다 그래. 취소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죠? 그래서 둘이 짜버리면 무조건 취소해버립니다. 그래서 이 상대방을 보호하기 위해서 원칙 취소 못해요. 그래서 우리는 두 사람이 친해서 할 것 같지만 법에서는 두 사람을 더 친하게 봐요. 둘이 짜고 취소할까봐 이 상대방을 보호하기 위해서 원칙 취소 못합니다. 원칙. 단 예외적으로 아까 밑줄. 이 상대방도 계약 당시에 을을 보니까 을이 맞아서 눈밑이 펄해요. 눈이 뭐가 흘렸어요. 그래서 상대방도 이 계약 당시에 을이 당해서 왔다는 것을 상대방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면 이때 별로 보호할 필요 없죠. 이때 한해서 예외적으로 취소할 수 있다. 예외적으로 취소할 수 있어요. 이게. 그럼 갑은 취소 안 당하려면 상할수 반대가 뭐예요? 상소무. 얘는 선이 뭐가 실해야지 취소 안 당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상할수, 상소무는 옛날 오래된 이건 낭기법이에요. 우드색에서 우리나라에 거의 몇십 명의 낭기법입니다. 그래서 상할수 반대가 상소무 외우시면 돼요. 이렇게 골고루 써먹으면 돼서 원칙 취소 못해요. 예외적으로 상할수 때 한해서 취소할 수 있다. 그럼 여기서 이제 한 걸음 더 나가면 자 그럼 만약 병이 갑의 대리인이라 해보세요. 만약 병이 갑의 대리인이다. 그럼 갑이 본인, 병이 대리인이죠. 그럼 대리인도 여기서 말한 제3자일 것인가? 대리인은 여기서 말한 제3자가 아닙니다. 대리인은 이 110조 1항으로 와요. 1항. 을이 보기에 갑이나 갑 대리인 그놈이 그놈이겠죠. 을이 보기에. 그래서 대리인은 110조 1항으로 와요. 갑이든 갑 대리인이든 누가 사기강박하든 얘는 그냥 취소하는 겁니다. 그런 거지. 뭐 대리인이 사기강박했을 때 본인이 알았거나 알 수 있을 때 그럼 틀려요.
본인이 몰라도 취소했어요. 몰라도. 그래서 대리인은 이 110조 1항입니다. 우리 보기에 둘 다 똑같은 놈이에요. 누가 사기가 뭐든 간에 얘는 무조건 취소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 외우세요. 대리인은 제3자가 아니에요. 110조 1항이니까 시험에 대리인은 기망이라고 훨씬 많이 나와요. 사기 대신 기망. 대리인이 기망했거나 강박했다. 그러면 본인이 알아야 됩니까? 이런 거 아니죠. 본인이 몰라도 취소했어. 항상 시험은 본인이 알았다 몰랐다 물어봐요. 그래서 본인이 몰라도 취소할 수 있다. 딱 외워버리세요. 둘이 똑같은 놈이니까 대리인이 사기해도 갑이 알았던 몰랐던 무조건 취소합니다. 딱 외워버리세요. 대리인이 사기가 먹으면 본인이 몰라도 취소. 본인이 몰라도 취소할 수 있다. 보시는 겁니다. 110조 1항이니까. 이걸 안 외우면 시험장에서 갑을병을 또 다 그려봐야 돼요. 그럼 시간이 걸리겠죠? 이렇게 110조를 잘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법조문 밑에 2번 보시면 2번 제3자 사기강박 나오죠. 동그라미 1번은 단순한 피용자 동그라미. 피용자는 제3자죠. 제3자. 근데 동그라미 2번에서는 상대방은 대리인 그랬죠. 대리인 제3자이죠. 그래서 밑에 밑줄을 보시면 여기는 알았을 때가 아니라 얘가 무조건 언제나 취소해요. 또 몰라도 취소합니다. 그래서 대리인 사기하면 몰라도 취소라고 딱 외우세요. 몰라도 취소. 밑에 3번 기타 사항 보시면 동그라미 1번 이거죠. 자, 우리 취소하든 못하든 갑에게 달렸죠. 그죠? 우리 취소하든 못하든 갑에게 달렸어요. 그럼 우리는 취소 못하더라도 이 썩을 놈한테는 불법행위 책임 물어야겠죠? 나를 속였으니까. 그래서 불법행위 책임 묻기 위해서 반드시 이것을 취소할 필요 없어요. 취소 못해도 불법행위 책임 물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동그라미 2번은 밑줄이 2개 나와요. 강박은 원래 취소잖아요. 근데 밑줄이 완전히 박탈됐다. 그러면 그냥 무효가 팔립니다. 동그라미 3번 밑줄이 시가가 나오죠. 시가는 아래 밑줄이 사기 단위고 차고 단위예요. 시가는 자기가 판단하겠죠. 횟집 갔더니 산낙지 시가 서 있어요. 얼마예요? 3만 원 주고 먹었거든요. 옆집 횟집 2만 5천 원이네. 가서 취소합니까? 이미 다 먹었죠. 말도 안 돼요. 그래서 시가는 차고 X, 사기 X입니다. 그다음 동그라미 4번이 이제 작년 정답 나온 판례죠. 올해 또 나올 수 있습니다. 아까 분명히 외웠어요. 대리인 사기강박 몰라도 취소라고. 이제 상가 분양 광고를 하는 겁니다. 동대문처럼 큰 쇼핑몰 생각해 보세요. 상가 분양 광고를 다 같이 했습니다. 이 상가를 첨단 오락타운 조성해요. 그리고 이 상가에 전문 경영인을 둡니다. 그리고 분양받은 사람들에게 일정 수익 보장한다고 광고했어요. 우리 이 지역도 혁신도시 건물 같은데 뭐 1년에 임대료 얼마 보장 광고에 안 해요? 광고하죠? 그게 사기일까요? 아니니까 광고가 나오겠죠? 사기 아니니까. 이렇게 광고해서 사람들이 분양사무소 우르르 몰려가서요. 그래서 이제 분양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우리 시민들이 분양계약서에 사인했어요. 그래서 분양계약 체결한 겁니다. 체결했는데 이 광고 내용이 분양계약서에 기재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일반적인 통상적인 일말만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건설회사가 이 약속을 안 지켰어요. 그러니까 시민들이 이 약속 지키라고 소송을 했습니다. 지키라고. 그때 첫 번째 논점. 그럼 이 광고 내용들이 청약 청약 유인인가? 그렇죠. 청약 유인이죠. 만약 이게 청약이라면 이게 승낙이니까 이건 계약 내용이 되는 거죠. 건설사는 이래결 의무가 있는 겁니다. 근데 청약이나 청약 유인이라 해서요. 뭐가 청약이에요? 여기 써 있는 게 청약이에요. 안 써 있었죠. 그러니까 이것은 계약 내용이 되지 않습니다. 분양사무소에 꼬시는 거예요. 그래서 건설사는 이거 해줄 필요가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그러니까 시민들이 이게 사기래요. 완전히 사기당했다고. 그러니까 사기 아니라 그랬어요. 작년 정답. 광고는 약간의 뻥이 있어요. 약간의 뻥이 있죠. 이 정도 뻥은 칠 수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누구를 죽여야 돼요? 자기 자신을 죽여야 돼요. 그날 우리가 미쳤나 봐요. 그날 우리가 미쳤나 봐요. 그러니까 당신들 안 미쳤다 그랬어요. 결국 계약 완전 유예하게 생각한 겁니다. 완전 유예요. 그래서 상가 분양 나오면 청약 X, 사기 X,
차고 X고 완전 유효입니다. 완전 유효. 그러게 4번 판례는 밑줄 2로 보시면 되겠어요. 그럼 넘겨보시면 이제 문제가 나오죠. 자, 1번 문제 봐볼게요. 사기 강박 의사표시 설명 옳지 않은 거죠. 1번은 아까 공법행위는 비통착사 적용되지 않아요. 그럼 1번 민법상 법률에 관한 규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송행위가 공법행위죠. 소송행위에 적용이 없으므로 소송행위가 강박에 의하여 이루어지더라도 이를 이유로 취소할 수 없습니다. 맞아요. 3번은 이런 겁니다. 아까 개인이 줬네요. 우리 지금 비통착사 공부하는데 비통착은 의사표시가 불일치해요. 사기 강박은 하자가 있지만 의사표시 일치하는 겁니다. 하자가 있지만. 그렇죠? 그럼 이제 어떤 사람이 신원보증 서류에 서명한 줄 알았어요. 여기에 서명한 줄 알았는데 집안 말아먹을 연대보증에 서명했습니다. 그러면 의사표시가 일치합니까? 불일치합니까? 불일치하죠. 그러니까 이쪽으로 가야 돼요. 그래서 차고 취소만 따지는 거지 이쪽 올 수 없죠. 사기 취소 나올 수 없어요. 그러죠? 불일치니까 이쪽으로 합니다. 이해하셨죠? 그래서 이제 이해서 외워야 돼요. 신현착, 신현착, 신현착 외웁니다. 신현착, 신현착, 신역에 도착했어요. 신현착. 자, 3번 보세요. 상대방 사기에서가 신원보증 나왔죠. 신원보증 서류에 서명 날인한다는 착각이 빠진 상태로 연대보증 서면에 서명 날인한 경우 이러한 표시상 착오는 착오죠. 근데 이외에 사기가 틀렸죠. 착오 취소만 따져야 돼요. 사기는 나올 수 없어요. 사기가 틀렸습니다. 다음 2번 문제. 사기 의사표시 옳은 거죠. 1번 표의자가 제3자네요. 제3자 사기로 의사표시한 경우 그럼 상대방이 그 사실을 과실 없이 알지 못한 때 상선무죠. 상대방은 선이 무과실. 상선무인 때 그 의사표시 취소할 수 있다. 틀렸죠. 취소할 수 아까 상할수 한해 취소했다. 상할수. 상했을 때 한해 취소합니다. 상선무 취소 못한다 그랬어요. 여기 아까 여기 보세요. 상선무 보이죠? 상선무 취소 못한다. 상선무 취소 못해요. 빨간색 상할수 취소할 수 있다. 2번 밑에 5번 지문 있죠? 5번은 어떤 말이 중요하죠? 가부 그다음 대리인 의뢰 사기 동그라미. 대리인 의뢰 사기 몰라도 취소. 몰라도 취소. 대리인 의뢰 사기로 의뢰에게 매수 의사 표시한 상대방 병은 갑이 본인이죠. 갑이 그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 몰라도 사기 이후로 법률행위 취소할 수 있죠. 5번 정확히 맞았어요. 5번 정답입니다. 3번 문제. 사기 강박 틀린 거죠. 1번 사기나 강박한 소송의 공법행위는 원칙 취소 못합니다. 2번 대리인 기박 나왔죠. 그럼 몰라도 취소. 제일 끝에 취소할 수 없다고 무조건 틀렸어요. 뭔지 몰라도 취소. 무조건 취소해요. 다시 읽어볼게요. 2번 대리인 기망행위로 계약 체결한 상대방은 본인이 선이 몰라도 취소할 수 있다죠. 없다가 틀렸습니다. 이제 4번 사기 강박 옳지 않은 거죠. 1번 이제 지겨워 이제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에 관하여 제3자가 사기를 행한 경우에 표의자는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안 경우에 하나여 틀렸죠. 알았거나 알 수가 빠졌네.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 알 수 있었다를 넣어야겠죠. 적기 싫으면 하나를 빼면 돼요. 적기 싫으면 하나를 빼면 맞죠. 알았을 때 취소할 수 있으니까. 둘 중에 하나요. 알 수 있다 넣거나 하나를 빼거나 하나입니다. 그 다음 밑에 3번 지문 강박한 의사표시가 그 다음 가로 한번 쳐보세요. 가로 스스로 의사결정할 수 있는 여지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의사표시 외역만 있는 것에 불과한 경우까지 가르칩니다. 이걸 5글자로 완전히 박탈 그래요. 완전히 박탈. 그럼 무효. 그 의사표시 효력 없다 해서 맞았습니다. 4번 상대방이 불법적 해약 고지 없이 거기 가로쳐보세요. 불법적 해약 고지 없이 가로칩니다. 그럼 강박이 아니에요. 각서에 서명 날아낼 것을 강력히 요구한 것만으로도 강박이 된다. 틀렸어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1번과 4번이 복수응답이 있어요. 간병에서 1번, 4번이 복수응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해약 고지 없이 각서의 서명 날인이라 했어요. 저같이 까칠한 목소리로 서명해 서명해 그랬어요. 그건 강박이 아니에요. 그냥 서명 날인 요구 있다 서명해 강박이 아니에요. 지금 저기 밖에 학개론 교수님 와 계신데 학개론 선생님 부드럽죠 목소리가. 부드러운 목소리로 서명 안 하면 다리를 뿌려버릴 거야. 그게 강박이에요. 강박. 그러니까 해역고지가 있어야 돼. 해역고지. 가르치는 거 아시겠죠? 다리 뿌려본다 해역고지가 있어야 돼요. 그냥 서명해 그건 강박 아닙니다. 다음 5번 교환계약 일방 당사자가 자기 소유 목적물 가액을 시가가 나왔죠? 그럼 제일 끝에 기망 아니다 해서 맞았어요. 차고 X 기망이 있어요. 그래서 1번과 4번이 답입니다. 밑에 5번 문제 보시면 의사표시 설명 틀린 거죠? 동그라미 4번이 정답이에요. 4번 교환계약 나왔죠? 교환계약 당사자 일방이 자기 소유 목적물의 시가 나왔죠? 그럼 제일 끝에 기망이 해당한다 틀렸어요. 밑에 5번은 어떤 말이 중요해요? 강박. 그럼 제일 끝에 비진이 아니다 해서 맞았어요. 강박은 비진이 아니다. 그러니까 다 읽을 필요 없는 겁니다. 4번이 정답이죠. 다음 6번까지 하고 좀 쉬어볼게요. 6번 보시면 정렬 문제죠. 사기 의사표시 설명 틀린 겁니다. 1번이 부작위한 사기죠. 어떤 사실을 고지할 의무가 있어요. 고지할 의무 있는 자가 일부러 침묵했다. 이것도 사기가 될 수 있어요. 사기. 부작위한 사기입니다. 단 어떤 의무가 있어야 돼요. 의무 없는 자는 침묵해도 사기가 아니에요. 의무가 있어야 됩니다. 그럼 1번 아파트 분양자가 아파트 단지 인근에 끔찍한 게 있죠. 공동묘지가 조성된 사실을 분양계약자들에게 고지하지 않은 경우 왜 그랬죠? 속이려고. 고지했으면 안 샀을 거 아니에요. 이게 부작위한 사기입니다. 귀신 나올지 몰라요 라고 해야겠죠. 그 말 안 했어요. 그때는 기망에 해당한다 맞습니다. 3번 분양회사가 상가를 분양하면서 그것에 첨단 노력선 조성해서 수익 보장한다는 다소 과장된 선정을 하는 것은 기망에 해당한다 틀렸죠. 해당하지 않아요. 밑에 5번을 보세요. 5번 대리인 기망 나왔죠. 그럼 제일 끝에 선이 몰라도 취소 맞아요. 다시 대리인 기망 나오면 제일 끝에 본인이 선이 몰라도 취소할 수 맞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취소해요. 그래서 3번이 답입니다. 여기까지 10분 쉬가지고 또 이어서 하겠습니다.